안녕하십니까. 네, 노다 키우기 프로젝트 사회를 맡은 까탈입니다. 저는 궁금하면 잠을 못 자고요. 직구 중에 돌직구를 날리는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 반쯤 깬 병아리를 저희가 네네. 중닭 만들고 노동 닥터를 만드는데 세 번째 단계인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제 파트너가 바뀌셨어요. 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노동알을 노동 닥터로 만드는 임무를 가지고 온 노무법인 나래 소속 공인노무사 김기돈입니다. 지난주에 저희 좀 어려웠어요. 진행을 하면서도 어려웠던 게 근로계약서를 단기로 짧게 하는 현실적인 문제, 해결되지 않은 문제이다 보니까 얘기를 하다 보면서도 되게 마음도 무겁고 결론이 나지 않는 것, 그리고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다고 느꼈었거든요. 그렇죠. 예. 노무사님 그 방송 보신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그 내용 자체가 상당히 어렵기도 하고요. 네네. 또 현실에서 아주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쉽게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문제였죠. 현실에서도 이게 계속 변화하면서 새로운 양태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서 좀 문제가 좀 많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좀 풀어나가야 될 숙제인 것 같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7월이면 사람들이 기다리는 이제 여름 휴가 시즌도 그렇죠. 들어가고 이 시즌에 가장 많은 질문들 노무사로서 현장에 계시면 어떤 질문들 상담을 많이 하고 계시죠? 역시 이제 8월 초에 이제 여름휴가가 많이 잡혀 있는데 네. 회사에서 연차로 이제 여름휴가를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차와 관련된 질문들이 요즘 많은 시기죠. 오늘 사연을 연차에 관한 질문들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저는 작은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회사원입니다. 저희 회사는 연차를 쓰면 대체할 사람이 없어 주말에 연차를 쓰라고 권하십니다. 그러나 연차라는 것이 주말을 대체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 가서요. 주말을 연차로 소진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라고 하는데 연차는 무엇이길래 토요일에 일을 하는 날 연차를 쓰라고 할까? 연차의 의미가 분명히 있겠다는 그렇죠.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우리 근로기준법에서 법으로 정해져 있는 휴가가 몇 개가 안 됩니다. 네네. 그 중에 일반적으로 노동자들에게 적용이 되는 그런 규정이 이제 연차휴가 규정인데요. 연차.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차일 때는 매달 만근을 하게 되면 하나씩 발생을 해서 네네네. 총 11개가 발생이 돼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1년이 딱 되었을 때는 지나가는 1년 동안의 출근율을 봐서요. 출근율이 80% 이상이다 라고 하면 15개의 연차가 발생해서 그 다음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연차가 이제 부여가 되고요. 2년에 하나씩 가산이 됩니다. 그래서 쭉 연차가 쌓이다 보면 25개까지 연차 개수가 늘어날 수가 있는 거죠. 연차라는 것이 주말에 쓰는 게 맞나요? 우선은 이 회사는 사연에 나와 있진 않는데 네. 아무튼 평일에 근무하고 주말에 쉬는 회사인 것 같죠. 네네네. 네.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쉬도록 되어 있는 주말을 연차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또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토요일 날 일하는 회사일 수도 있다. 그렇죠. 네, 그럴 경우에 연차를 쓰는 건 맞나요? 이제 노동자와 사용자가 서로 네. 합의해서 일하기로 한 날, 네. 소정 근로일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날이 소정 근로일이라고 한다면 그날은 연차를 사용할 수가 있죠. 다른 사람에게는 토요일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쉬는지 그렇죠. 모르겠지만 우리 업장에서는 토요일 날도 일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걸 연차로 써서 일요일이랑 붙여서 쉬는 건 당신의 자유이다. 그리고 그렇게 인정하기로 우리가 그렇죠. 합의를 했다. 뭐 이런 그렇죠. 얘기가 되나요? 그런 사업장 같은 경우는 네. 토요일이 평일과 다름없는 거죠. 토요일 근무를 거의 지금 현재 병원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을 보면 보통 2시까지 점심 먹고 2시, 3시까지 하는데 그러면 이것을 연차로 쓰는 경우가 있다면 시간은 좀 그렇지 않나요? 대개 평일이라 하면 5시, 6시까지의 근무일 텐데 그렇겠죠. 그건 네.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연차라는 게 소정 근로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일주 동안 일하기로 한 시간이 있습니다. 아, 총 시간. 그렇죠. 총 시간이 40시간 이상이면 8시간을 주도록 되어 있어요. 네, 연차를 8시간을 인정해 준다. 하루 연차를 8시간을 인정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20시간 일을 하게 되면 하루 연차를 4시간으로 4시간까지만 인정을 한다. 인정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비례적으로 계산을 해서 연차를 부여하게 됩니다. 주휴일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주휴일도 네. 법상 쉬도록 되어 있는 네, 유급 휴일이기 때문에 주휴일도 연차로 대체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보통 이제 네, 우리가 네. 일요일이라고 하는 날이 7일의 하루. 네, 네. 그러니까 주요일은 꼭 일요일일 필요는 없습니다. 7일의 하루를 유급으로 쉬게 하면 그날이 주요일이 되는 거거든요. 네, 네, 네. 일반적으로 평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를 하고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쉬는 회사인 경우에는 이제 일요일을 주요일로 보는 거죠. 네, 네. 그런데 주말에 이제 일하는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날짜를 주요일로 정해서 쉴 수 있는 거죠. 뭐 월요일이 될 수도 있고 수요일이 될 수도 있고요. 연차는 유급이다. 이걸 기억을 하면 되는데 연월차 대체 합의서를 쓰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사인만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다. 그런 그렇죠. 생각이 드네요. 말이 좀 어려워요. 연월차 대체 합의서. 네. 그러니까 법상 월차라는 용어는 없고요. 이게 연차인 거죠? 예, 연차만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연차. 연차 대체 합의서라는 네, 네. 것이 있는데 개별 노동자들하고 일일이 이렇게 합의를 해서 서명을 하는 게 아니고요. 노동자들이 선출한 노동자 대표하고 사용자가 합의서에 사인을 하면 이게 법상 요건이 충족이 됩니다. 5인 미만도 해당이 되나요? 5인 미만은 연차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5인 이상이면 노동자 대표를 선출할 수가 있고요. 네네. 그 노동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하면 되는 것이죠. 네네. 노동자 대표를 선출하는 네, 기준이 별도로 없어서요. 네네. 계속 논란이 되고 있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사연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자, 저는 애기 엄마라 부득이한 사정 등이 있어 제가 필요할 때 연차를 쓰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아플 때나 방학 등 부득이한 경우가 있어도 사업장에서 연차 유급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특정 시기를 정하여 강제로 사용하도록 합니다. 제가 원하는 시기에 휴가를 쓰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원래 연차는 미리 네. 신청서를 내고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급한 경우에 전화를 해서 되는 경우도 현장에서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나 근무를 하다가 급하게 연차를 내거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침에 출근을 했는데 그렇죠. 아이가 갑자기 아파서 출근하자마자 뛰쳐나와야 되는 경우 그렇죠. 전화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어떤 게 맞는 것이고 현장 상황은 어떤 것인지 좀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연차를 신청하는 절차 같은 경우는 법상 네. 별도로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각 회사에서 알아서 미리 신청서를 내라, 뭐 허락을 득해라 이런 식으로 정하고 있는 거죠. 사업장별 조금 네. 차이가 있다. 단지 이제 법에서 정해져 있는 거는 노동자가 연차를 쓰고자 하는 시기에 연차를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틀로 규정이 되어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근데 그렇죠. 요 사연에 이제 포커스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진짜 하고 싶을 때 못하는 것과 특정한 시기에만 쓰라고 하는 것. 그렇죠. 그것에 대한 고민이 가장 큰 것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원칙적으로 네, 노동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를 쓸 수 있도록 해야 하고요. 네. 단지 사용자가 강제로 이제 연차 일을 조정할 수 있는데 그거는 이 노동자가 그 연차 휴가일에 연차를 쓰면 네, 네. 사용자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의 시기 변경권이라고 하는데요. 네, 네, 이것도 네.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이제 사용자는 이 노동자가 연차를 쓰면 네.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것을 밝혀야 되겠죠. 네, 증명해야 되는 그렇죠. 거네요. 입증해야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 사연이 남았습니다. 네, 이번에는 사업주분의 사연이에요. 네. 여태는 다 노동자들이셨는데 사업주라 저는 조금 더 관심이 갔습니다. 2010년에 처음 사업을 시작하여 5인 미만 사업장을 유지하다가 2021년부터 사업을 확장하여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근속기간이 12년 차인 노동자도 계신데 이런 분들의 연차 유급 휴가 일수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라고 사연이 왔어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연차 휴가 규정은 그 노동자 수 5인 이상이어야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로 일주에 소정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장 같은 경우에도 사연에는 나타나진 않았는데 아마 일주 소정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같고요. 2010년부터 2020년까지는 노동자 수가 5인 미만이었는데 2021년에 5인 이상이 되면서 이제 연차를 이제 줘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이제 근속이 12년 차인 노동자가 있단 말이죠. 이제 이분한테 12년 차에 해당하는 그 가산된 연차를 줘야 되는지 아니면은
2021년을 시작점으로 해가지고 1년차 연차를 줘야 되는지 네, 이게 네. 헷갈릴 수가 있죠. 네, 네. 그렇죠. 그래서 그 관련돼서 행정 해석이 나와 있는데요. 네. 5인 미만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변경된 경우 기존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입사일이 아닌 근기법 제60조를 적용받게 되는 시점, 즉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이 된 시점을 기준으로 연차 휴가를 주어야 한다. 친절하게 예까지 드러났는데요. 예를 들어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2020년 1월 1일 입사한 근로자가 재직 중에 2020년 3월 1일자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되었다면 2020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부여하고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면 15일, 출근율 80% 이상이면 부여해야 한다. 그래서 네. 행정해석에 따르면 이 12년 차인 노동자분도 2021년부터 1년 차로 봐서 1년 차에 해당하는 연차를 부여해야 되는 거죠. 휴가 기간이 되어서 이제 부산 노동권익센터에 들어오는 상담들이 연차에 대한 사연들이었어요. 아마 이것 말고도 많은 질문들, 궁금한 점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럴 때 노동자 여러분들은 어디로 연락을 하시냐면요. 051-852-1500번입니다. 노동권익센터로 연락 주시면 노동자 여러분들의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처음 방송을 하셨어요. 네. 어떠셨습니까? 옆에서 잘 이끌어 주셔서 편하게 한 것 같고요. 그 작게나마 아무튼 노동자의 네. 권리 보장에 그 네. 힘이 된 것 같아서 좀 뿌듯합니다. 네. 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손가락 세워보세요. 자, 꾹 눌러볼까요? 네. 꾹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